주저앉은 채 상좌 삼매에 든 자변대사를 뒤로하고 의천은 도구를 나섰습니다. 주객원 외랑 양걸로부터 황제의 칙서와 함께 고려 임금인 선종의 친서를 전해받게 된 의천. 서찰을 펴드는 순간 그의 안색은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스님, 무슨 일이옵니까? 태후께서 위독하시다고 속히 돌아오라는 의명이시네. 예? 태우마마께서 위독하시다면 빨리 고려로 돌아가셔야죠. 스님. 네,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러볼 것이 있구나. 또 어딜 들르신단 말씀입니까? 속히 오시라는 어명이지 않습니까? 이미 각오는 돼 있네. 태후께서도 이 한 번만은 용서하시겠지. 오석사에 내려가 어서 행장을 꾸려 떠나세. 조실 스님께 인사를 올려야죠. 좌선 삼매에 드셨으니 인사도 받지 못하실 거네. 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스님! 스님! 고려로 서둘러 귀국하기를 요청하는 고려 선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잠시 갈등에 휩싸였던 의천은 급히 행장을 꾸려 오석산 산문을 나섰습니다. 때는 선종 3년 1086년 5월. 그의 걸음은 어느새 천태산을 향해 오르고 있었지요. 스님, 이 길은 국청사 가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제 국청사를 간다 했더냐? 그럼 천태산은 왜 오르십니까? 고려로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려야 할 분이 있느니라. 소승도 아는 분이십니까? 저기 부도가 보이느냐? 예, 굉장히 오래된 듯합니다. 누구의 부도인지요? 가까이 가보자. 예. 의천이 귀국에 앞서 부랴부랴 찾아간 곳은 천태령 남산에 섰는 천태종의 교주 천태지자대사의 부도탑이었습니다. 천태지자대사의 탑비를 참배하고 한동안 감회에 젖은 채 서 있던 의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유명한 천태타파 친참 발언소를 지어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천은 머리 조아려 귀명하오. 천태교주 지자대사님께 아뢰옵니다. 일찍이 듣자오매 대사께서는 오시와 팔교로서 동쪽으로 흘러든 일대의 성원을 남김없이 판석하셨으니 후세의 부처를 이루는 이로써 누가 그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오면 우리 고려에도 훌륭한 스승이 계시오. 대사의 교관을 강연해 해외까지 널리 폈으나 전하고 익히는 이가 가끔 끊어지더니 지금은 없어졌사옵니다. 이에 소승 의천은 분한 마음을 내어 몸을 잇고 스승을 찾아 도를 묻다가 전당에 자변대사 강하에서 교관을 이어받아 그 줄기를 약간 알게 됐습니다. 뒷날 고려에 돌아가서 목숨 바쳐 천태의 법을 널리 펴기를 서원하나이다. 천태지자탑을 참배하고 발원소를 올린 뒤 천태산을 내려온 의천은 황실 수행원들의 외호를 받으며 해주 판교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송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집한 경전과 장, 소틀을 배에다 옮겨 싣고 드디어 고려 땅을 향해 배에 오르게 됐는데 마침 배가 막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님, 의찬 스님. 스님, 저기 배를 같이 타고 온 그 낭장이옵니까? 아니, 저 소저가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이냐? 항주에서 만났던 인화낭자가 양손에 짐꾸러미를 잔뜩 든 채 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의찬 스님, 소녀이옵니다. 소녀를 기억하시겠사옵니까? 소저가 여기 노인 일이시오. 아직도 여기 계셨단 말이오. 예, 소녀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 해주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소녀 아는 분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사온데 황실 수행원들이 이곳 판교진에 나타났다 하여 스님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오는 길이옵니다. 고려엔 안 돌아가실 것입니까? 가야지요. 마땅한 배편을 기다렸다가 고려로 곧 돌아갈 것이옵니다. 그 전에 소녀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스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런지요? 그래, 부탁이란 뭐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그동안 모은 돈을 바꿔 마련한 백미와 비단이옵니다. 행여라도 합천현을 지나실 일이 계시면 소녀 어미에게 전해주십사고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짐이 무거워 번거롭진 않으실런지요. 자, 이리 주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소녀 행여나 싶어 나와본 것인데 이렇게 스님들을 만나뵈니 정말 다행이옵니다. 저 배가 떠나려 합니다. 얼른 이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꼭 전해드리리다. 고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어요, 스님. 살펴가십시오. 그냥 돈으로 보내시면 될 일을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쌀로 옷감으로 일부러 바꿨을까요? 1년 넘게 송에 있다 보니 수견이가 고려의 실정을 잠시 잊은 모양이구나. 참, 그렇죠. 소낙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 이렇게 편리한 화폐가 왜 고려에는 없는 것이옵니까? 곡식하고 포목은 원래 입고 먹는 데 쓰이는 건데 이를 화폐로 쓰니 이런 쓸데없는 수고로움과 폐단이 따르는구나. 어쨌든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스님께서는 기쁘지 않으십니까? 왜 기쁘지 아니하겠노? 내 지은 죄가 크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구나. 선종 3년 1086년 봄 5월에 송나라를 떠난 의천은 열흘이 훨씬 지난 긴 항해 끝에 6월이 되어 드디어 그리운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의천은
왕의 허락도 없이 밀항을 단행했던 자신의 허물을 사죄하는 뜻에서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신승의천은 올리나이다. 지난번에 생명과 위험을 꺼리지 않으면서 만리의 큰 물결을 건너고 일백성의 선지식 앞에 나아가 진실한 가르침을 갖추어 찾고 거룩한 위험에 온전히 힘입었나이다. 화엄 선종의 종지와 천태 남산의 종지에 이르러 외람 때에 향로와 불자를 전해받고 의발을 얻어 처음에는 걸음을 배우는 사람 같더니 이제는 돌아오기를 아는 새와 같습니다. 소승 마음대로 행한 죄는 엄한 형벌을 받지 마땅하오나 도를 듣는 마음은 진실로 저녁의 죽음을 달게 받겠나이다. 국경에서 의천은 마중 나온 특사를 통해 선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봉은사에 당도해 임시 거처를 정한 뒤 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상강마마께서 행차하셨사옵니다. 어서 나와보십시오. 전하, 어서 납시옵소서. 그만 일어나시게. 태우마마께서 함께 납셨다네. 의천, 매정한 사람. 그래, 살아 돌아오긴 하셨던가. 귀국하자마자 선왕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의천은 고려 태조의 원찰인 개경 봉사에서 근신을 하고 있던 중 속가의 어머니 인예태후와 둘째 형 선종 임금의 느닷없는 방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승의천은 주상전하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구하고자 바다를 건넜나이다. 소승이 저지른 죄 용서받기 어려움을 아오니 주상전하께서는 부디 엄한 형벌로 다스림이 마땅하옵니다. 소승 이미 도를 들었으니 어찌 저녁의 죽음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의천은 그만 일어나 앉으시오. 전하, 함께 불도를 향하는 이로써 내 어찌 그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겠는가. 비록 내 뜻은 그러하나 선왕의 유언을 어겼으니 그 죄가 크면 아시는가? 소승 선왕의 마지막 상일도 받들지 못하고 그 명을 거역한 죄 평생도 갚지 못할 큰 불효임을 아옵니다. 의천이 송으로 떠난 뒤로 하루도 마음 놓으신 날이 없으셨다네. 이토록 심약하신 태우마마의 심기를 어지럽힌 죄, 이 죄는 어찌하시겠는가? 애미가 자식 걱정하면 당연한 일. 그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자, 의천 스님은 그만 일어나 앉으시오. 이미 1년을 넘게 못 보니 자식 얼굴조차 까마득하니 어렴풋합디다. 스님 출가한 뒤로 내 몇 번 보기나 했소. 그 먹물옷 보기 싫어 발길 끊었던 것이 내 얼마나 사무치게 한이 되든지. 자, 어디 봅시다. 내 떠나든 스님이 떠나든 누구든 떠날 날이 있지 않겠소. 내 스님 얼굴이나 똑똑히 봐둬야겠소. 마마, 얼굴이 어찌 이리 수척하셨는가. 손마디는 왜 또 이리 뼈만 남으셨어.
의자는 어째 늘 애미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시는고. 어마마마. 의천 스님이 정녕 어마마마를 하셨소. 주상, 내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린지 아십니까? 어마마마. 부디 이 불초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겠어. 주상께서는 어떠시오? 의천이 일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그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어마마마 뜻이 그러하시니 소자 따로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주상, 전하. 네, 의천이 송나라에서 구해왔다는 경책들이 몹시 궁금하네. 장 소만도 3천여 권이 넘는다고 들었네만 과연 그 말이 사실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네, 당장 볼 수 있겠소. 종강역 당후에 뒀으니 그쪽은 합시지요. 자, 어마마마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러지요. 의천의 사죄문을 받고 봉은사까지 친히 행차한 선종은 의천에게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결의에 찬 구법 행각을 격려해 줌으로써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의천이 송나라에서 구해온 3천여 권의 장소들을 임금께 올리자 선종은 그간의 노고를 칭찬하시며 몹시 기뻐했던 것입니다. 법화현의, 법화문구, 법화현찬, 마하지관. 네, 원효 스님의 법화현이는 본 적 있지만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전적들이요. 예, 천태하게 전적들이 옵니다. 천태. 예, 중국 천태종의 전적들이죠. 중국 천태종이라. 불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700년이 되옵니다. 소승, 일찍이 이 땅에 여러 교와 종파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걸 보면서 불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상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도성을 결심했던 겁니다. 소승, 중국에서 여러 종파의 선지식을 두루 만나뵌 끝에 드디어 그 실마리를 찾았나이다. 오호, 그 실마리를 찾았다니. 그래, 그것이 무엇인가? 일찍이 신라의 원효 대사께서 통화불교의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오나 이 땅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중국 천태지자에 의해 천태종으로서 그 종이 성립됐지요. 우리 고려의 의통 스님께서 중국에 가셔 법맥을 잇고 그 법을 중흥시켰지만 연이 닿지 못해 지금까지 이 땅에 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의통 스님이시라면 내 들은 바가 있어. 소승, 의통 스님의 의발을 전해받고 교관 겸수의 최상 승선을 배워왔나이다. 교관 겸수의 최상승선? 여러 교와 종파를 하나로 총섭할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이지요. 교는 부처님 말이고 선은 부처님 마음을 전한 거라 하지만 어디 부처님이 말 따로 마음 따로 계신 분입니까? 선이니 교니 모두가 종풍에 따른 수행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같을 거옵니다. 그야 물론이요. 이 모든 교와 종파의 종풍을 총섭해서 하나의 본질로 이끌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 천태학이지요. 소승 원효 스님의 뜻을 받들고 의통 스님의 맥을 이어 이 땅에 정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소승 천태의 법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주상 전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훌륭한 법이 있다면 마땅히 널리 펼쳐야 하지 않겠소. 내 무얼 도우면 되겠는가? 우선 정법 안장이 급선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거죠. 먼저 경론을 다시 정리해서 편찬하고자 합니다. 경론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장소가 없으면 불법을 널리 펴기 어려우니 그간에 모은 장과 소들도 함께 간행해야 할 거옵니다. 그 많은 장경들을 편찬하자면 교장각을 설치해야 될 텐데. 좋소. 내 의천을 도울 것이니 의천도 내 청 한 가지는 들어줘야겠소. 예,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부왕의 뜻이기도 하네. 흥왕사의 주인이 돼주셔야겠네. 예? 흥왕사의 주지직을 맡아주셔야겠소. 의천, 돌아가신 주상 전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소. 기억하시는가? 의천이 출가하겠다고 선뜻 나섰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나? 그때는 그 좋아하시는 모습이 그저 야속하기만 하더니만 의천이 흥왕사 주지가 된 것을 아시면 아마 저승에서도 기뻐하실 것이요. 어마마마, 의천은 아직 수락한 게 아니질 않습니까? 소승 주상 전하 뜻에 따르겠나이다. 의천, 고맙네. 내 곧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도록 하겠네.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로 의천은 선종의 청을 받아들여 부왕 문종의 수건대로 초대 주지를 맡게 됐지요. 마침내 2800칸의 거대 사찰 흥왕사의 대장경 간행을 위한 교장도감이 설치되고, 흥왕사 주지가 된 의천은 송으로 거란으로 심지어는 멀리 일본에까지 사람을 보내 장소들을 수집하면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편 왕실 내전에서는 아니, 어마마마, 어인 행차십니까? 내 주상께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폐물이 아니옵니까? 주상께서도 이미 의천의 뜻을 아실 터이니 이애미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청이라뇨? 천태의 법만이 이 땅에 홀립하는 불법을 하나로 총섭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 뜻을 널리 펴자면 화엄도 법상도 선정도 아닌 천태의 총찰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겠습니다. 네, 의천을 위해 절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불사에 드는 비용은 내 어떻게든 구해보겠소. 우선 이것으로 일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주상께서는 부디 이애미의 소청을 들어주시오. 어마마마의 뜻이 그러하시니 소자 예부의 명을 내려 한시 앞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주상, 고맙소. 이미 출가승단에 귀한 의천이었지만은 어머니 인예태우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기만 한 아들이었지요. 이러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 인예태우는 천태종찰 국청사의 창건을 결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선왕 역시 인예태우의 원력을 돕기 위해 예부상서 이자의에게 국청사 창건을 명하게 됐는데, 스님, 주지 스님 계십니까? 소현 스님 계십니까? 예부상서 이자이옵니다. 예부상서 어른께서 여긴 어인 일이시오.
소인,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급히 찾아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예. 예부상서 이자의 선종의 후궁인 원신 공주 이씨의 오라비로서 당시 인주 이씨 외척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이 이자의가 급히 찾아든 곳은 개경의 현화사, 법상종의 대종찰이었지요. 당시 현화사 주지는 교정 승려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던 해덕왕사 소현이었는데 바쁜 일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내일 8관의 행사가 있지 않소. 별 일도 없는데 이때만 되면 괜히 마음만 일이 바빠서. 그렇군요. 내일 8관회가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사찰하니 일이 어선했던 게로군요. 무슨 일이 그리 바쁘셨길래 예부상서께서 8관회도 모르셨단 말이오. 원신공주 마마께서는 안녕하시오. 예, 덕분에. 한산우께서도 많이 크셨을 텐데. 왕후마마 왕태자께서는 요즘도 이곳에 행차하십니까? 가끔 오시지요. 연등은 미리 밝혀놓긴 하셨는데 내일 8관회 행사에 참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8관회가 있는 줄도 모르셨다니 등을 켜려 오셨을 리는 만무하고. 그래, 어쩐 일이시오? 화엄종 흥왕사의 강주 의천이 송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흥왕사의 주지가 됐다 합디다. 그곳에 교장 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을 간행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들었소. 이곳 광교원에 교장각을 놔두고 따로 흥왕사에다 교장 도감을 설치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오? 가만 들어보니 의천이 교관 겸순이 교선 일진이 떠들고 다니며 선종 승려들을 흥왕사로 모아들이고 있다 하더이다. 선종 승려들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법상종을 따돌리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상종을 따돌린다? 이는 필시 우리 외척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왕실 측의 계략일 것입니다. 의천을 앞세워 화엄종 세력을 확장시킨 뒤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 우리 법상종 세력을 일시에 제거하려는 속셈이지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의천이 비록 화엄승려이긴 하나 내 그 천품은 익히 알고 있는 바 그리 교활한 사람이 아니오. 원신공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의천이 인예태우께 흥왕사 못지않은 거대 사찰을 지어달라고 했답니다. 주상 전하께서 친히 명하시더이다. 예부에서 몇 번이나 반대 상소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주상 전하의 뜻이 워낙 강경한지라 할 수 없이 불사를 시작했지요.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벌써 시작된 불사를 어찌한단 말이오? 이제라도 나서서 막아야지요. 왕사께서 나서시면 틀림없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오? 현화사 중창불사를 내세우십시오. 현재 있는 사찰도 보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과도불사라니 말이 됩니까? 저희 대신들도 백성들이 지나친 노역을 들어 끊임없이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왕사께서 국사의 지위에 오르시려면 의천과 같은 세력은 일찍 제거해야지요. 의천... 법상종 본찰인 현화사의 주지 해덕 왕사와 인주 이시 외척 세력인 예부상서 의자이가 은밀한 담론을 주고받는 동안 한편
흥왕사 교장각에서는 대장정 조판 불사가 한창 바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소승 이제 막 다녀왔습니다. 그래. 장소는 받아왔느냐? 소식과는 되는 듯합니다. 어이구, 어디 보자. 경상도 합주에 사람을 보낸 일은 어찌 됐느냐? 아직도 소식이 없더냐? 소승 돌아오는 길에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짐은 잘 전했다던가? 워낙 두매산골이라 집을 찾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통꾼일을 하는 집이라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낭저어미가 물건을 봤더니 통곡을 하더랍니다. 딸이 꼭 죽은 줄만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랬겠지. 어머니를 봐서라도 꼭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남자가 무사히 고려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야지. 스님께서는 이제 아예 경판 판가까지 하십니까? 내 한번 배워보니 재미가 있어. 도시 이를 놓을 수가 없구나. 공양주 스님께서 그러시던데 오늘도 또 사시공양을 걸으셨다면서요? 스님, 오다 보니까 다른 사슬들은 8관의 행사로 다들 떠들썩하던데요. 우리 흥왕사에서는 이렇게 아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준비라니 뭘 준비할 게 있단 말이냐? 많지요. 제일 올릴 준비도 해야 되고 연등도 만들어야 되지요. 근사한 발화춤도 보고 기도불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이렇게 일손이 부족해 일이 더딘데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어느 세월에 일을 마치겠네. 그렇게 서서 입 놀릴 시간 있으면 숙여 너도 이리 와서 일 좀 돕거라. 예? 스님, 소승 이제 막 오는 길이옵니다. 숨 돌릴 시간은 주셔야죠. 한숨 돌리고 아랑 챙겨 내 방으로 오너라. 팔관에 보는 게 그리 소원이니 내 구경시켜주지. 예, 스님. 어디 오면 내 혼자 갈 거니라. 예, 잠깐이면 됩니다, 스님. 소승 금방 챙기겠습니다. 팔관회를 구경시켜준다는 말에 수계는 서둘러 바랑을 챙겨들고 주지스님을 따라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스님, 이 길은 현하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바로 맞췄다. 그래, 현화사에 언제 가본 적이 있었더냐? 그럼요. 소승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연등해니 발관해니 현하사가 최고였죠. 흥왕사만큼은 못하지만 이번 팔관회만큼은 현하사가 최고로 훌륭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너를 데려가지 않느냐. 이상합니다. 이렇게 구경까지 가시면서 어째서 흥왕사엔 팔관의 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까? 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저 나무 좀 보게. 나 그동안 일에 파묻혀 가을이 오는지도 가는지도 몰랐구만.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저리 앙상한 가지만 남으니 천지에 가을 바람만 가득하니 좋지 않은가? 저리
가지만 앙상한 나무가 뭐에 좋다고 그러십니까? 소송 안 그래도 춥고 쏠쏠한데 저 나무를 보니 괜히 더 춥기만 합니다. 내 언제나 자네하고 더불어 버탈 날이 있을 거. 공부 열심히 하시게. 왜? 저기 불빛이 휘황찬란한 걸 보니 현화사에 다 왔는가 보이. 어서 가보세. 국가적 축제 행사인 팔관의 큰 법회를 하루 앞둔 법상종 종찰 현화사에선 그 전날의 행사 역시 법회 못지않게 요란하고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 그림자가 남아있는 시각이었지만은 현화사 도량을 가득 메우고 늘어선 형형색색의 연등에는 벌써부터 환한 불빛들이 새나오고 있었지요. 우와, 예, 스님, 굉장하죠? 저쪽 좀 보십시오. 아무리 장날이라도 사람이 저렇게 많지는 않을 거리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나 봅니다. 스님, 저리 가서 좀 구경 좀 하시죠.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먼저 인사 올리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참, 그렇죠. 자, 먼저 법당으로 가자. 예. 현화사의 일주문을 들어선 의처는 자꾸 뒤처지는 수계를 앞세우고 먼저 법당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 사찰 경내는 팔관의 소회의를 맞아 축제 분위기로 한창 떠들썩해 있었는데 대웅전 앞 도량을 막 지날 때였습니다. 도량 한쪽에선 한 스님이 좌판의 연등을 잔뜩 쌓아놓고 쓴 채 사람들과 실랑이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요것뿐인 걸 어떡합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고 이 늙은 얘까지 왔는데 등 하나만 켜주세요. 글쎄, 소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까지 몇 억 안 되는 좁쌀로 어떻게 등을 켜시려고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계시지 말고 돌아가셔서 백미 한 대씩 가져오십시오. 쌀만 가져오시면 좋은 걸로 마음대로 켤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다들 아셨죠? 아이고 참 집이 가깝지가 않아서 댕기기가 곤란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집이 멀다면 내일 와서 켜시면 되죠. 오늘 꼭 켜실 필요 있습니까? 참 다른 절에서는 그냥 아무 곡식이나 가져가면 등을 켜주던데 왜 여긴 꼭 백미라야 한답니까? 글쎄 그러시면 그냥 다른 절로 가서 켜시면 될 게 아닙니까? 저도 피곤하니 제발 다른 절로 좀 가십시오. 여기 쌀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예, 아셨죠? 마침 이때 지금까지 뒤에서 잠자코 지켜보고만 섰던 의청이 앞으로 싹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연등불사를 하고 계신가 본데 스님 혼자서 이 일을 하시자니 어지간히도 피곤하시겠소이다. 예, 뭐 좀 그렇죠. 소승이 이 일을 좀 거들어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소? 그럼 소승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녀올 테니 잠시만 봐주시겠어요? 예, 그러죠. 천천히 다녀오시오. 이것은 백미 한 대요. 이 중간짜리 등은 백미 2대고 가장 큰 이것은 백미 석 대짜리입니다. 뒤에 셈을 맞춰야 되니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간단한 걸 틀릴 게 뭐가 있겠어. 자, 여긴 소승한테 맡기고 어서 볼 일부터 보시오. 금방 다녀올 테니 셈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염려 마시오. 스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내 등장사 좀 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스님. 자, 등 켜실 분들 어서 오시지요. 거기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어서들 오십시오.
아이고 스님, 이것이 쌀은 아닌데요. 매주 한 되는 거진 되지요. 전엔 이걸로 다 됐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집이 멀어 댕겨오기도 그렇고. 아이고 이거 받으시고 등 한 개 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도 없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큰 걸로 드릴 테니 이 등을 키는 공덕으로 부디 성불하십시오. 예. 아이고 아까 그 스님하고는 영 딴판이시네. 아이고 이런 고마운 데가 있나? 자, 등을 켜고 싶으신 분은 누구라도 켜실 수 있습니다. 뭐라도 가져오신 분들은 성의껏 내놓으십시오. 빈손으로 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등을 켜고 싶은 분은 이리 와서 줄을 서십시오. 예. 차례는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줄 서서 천천히 받아가십시오. 자,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등을 켜는 공덕으로 성불하십시오. 자, 성불하십시오. 자, 여기도 성불하십시오. 연등을 대신 팔아주기로 한 의천이 이렇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등을 나누어주고 있는 사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스님이 때마침 다시 나타났죠. 자, 성불하십시오. 스님, 그만하세요. 저기 왔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스님. 벌써 일을 다 보셨어? 아니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소승 스님이 하시던 대로 연등불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이거 있으면 안 되겠구만 이거. 네, 주지 스님을 모셔올 테니 도망가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계시오. 네, 안 그래도 여기 주지 스님을 뵈러 왔소만. 같이 가십시다. 뭐시오? 의천의 엉뚱한 반응에 더더욱 화가 난 젊은 스님은 의천을 앞세우고 허겁지겁 주지 스님의 방을 찾았지요. 스님, 주지 스님 계시온저? 무슨 일이신가? 소승 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해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하다니. 스님, 그간 전체 만강하셨습니까? 이게 누구신가? 의천 스님이 아니신가? 예, 스님. 의천이 옵니다. 소승 귀국 후 인사가 늦었습니다. 주지 스님, 아시는 스님이시옵니까? 전에 의천을 모셔오는 길이 아니셨던가? 예? 의천 스님이시라면 벌을 받던 혼이 나든 소승 직접 주지 스님께 말씀 올릴 테니 스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돌아가시죠. 대체 무슨 얘기들이신가? 소승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의천은 현화사 주지 해덕왕사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스스럼 없이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 무슨 배짱으로 그리 엉뚱한 짓을 하셨소? 소승 믿는 데야 부처님 법밖에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라. 이게 부처님 법이다 아니다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지요. 그래, 그 기준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어디 나도 한번 들어보세나. 뭐 어렵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짓는 일이라면 그 모두가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좋은 마음들이요. 그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니 나하고 남이 모두 좋은 마음에서 지은 것이라. 부처님 법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질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만. 그래, 내게 그 가르침을 주고자 이리 엉뚱하게 나타나시었소. 소승, 주지스님께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의논할 일이라니? 소승, 속장경을 간행하던 중에 스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열일 제쳐놓고 이리 찾아뵌 겁니다. 간행할 경전과 장소들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흥왕사 교장각 설비만으로 해내기엔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 현화사에선 이미 고려 대장경을 간행한 경험도 있고 하니 이곳에서 장경의 간행 작업을 분담해 주신다면 고려 속장경은 하루라도 빨리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속장경 간행이야 화엄종찰의 일이거늘 어디 우리 법상종에서 간여할 일이든가.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면 그 이름을 잃고 바다가 되지요. 성인이 상인이 모든 분별이 불법의 바다 안에선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정법을 세우는 일에 어찌 너하고 내가 있고 성상의 분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맞는 말씀이네. 그래, 네 어떻게 도우면 되겠나? 응? 화엄종을 대표하는 화엄종찰 흥왕사의 주지 의천이 법상종찰 현화사를 찾아가 속장경 간행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종파 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의천의 정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간파한 법상종의 해덕 왕사는 마침내 의천의 요청을 수락하고 속장경 간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현화사 교장각에서 법화 현의의 유식 슬기 등의 장소 353권이 개판되고 아미타경, 동찬소 등이 간행되는 동안 세월은 덧없이 흘러 흥왕사 교장도감에서는 4,000권이 넘는 장소들을 판각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하, 침착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도 덤벙대기는 똑같구나. 그래, 다치진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필사한 종이들이 다 찢어졌지 않느냐? 네가 작업을 다시 하자면 일이 꽤 클 텐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다시 필사해야 될 테니 그것들은 모아서 별도로 한쪽에 두게. 예. 스님, 담진 스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송광산 정회사에 계신다면서요? 정회사에 계시다더구나. 스님, 담진 스님 뵈러 송광산에 한번 가봐야지요. 그래야지. 언제 가실 건지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 담진 스님이 저를 보시면은 무척 놀라실 거요. 이렇게 큰 저를. 소승 듣자니까
웬만한 학생치고 정회사 선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던데요. 장안에서 내노라는 인재들은 거의 다 모여 있답니다. 담진 스님께 배우려고 그리 몰려든다면서요. 참선 중에 간화선이 최상선이라던데, 소승도 담진 스님 밑에서 화두나 받고 참선이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계야, 화두는 아무나 든다더냐? 수행도 자기 근기에 맞게 해야지. 화두 한 번 잘못 잡으면 일생 허송세월만 하다 말게 되는 게야. 소승, 그래도 이렇게 경판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단 낫겠습니다요. 선원에서는 글자 한자를 안 봐도 참선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다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허, 불법에 교학과 수행이 어디 따로 있더냐? 참선에도 본래 교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요즘 선이란 게 교를 벗어나서 선을 얘기하니 그게 병폐야. 불법이 바로 서자면 교학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 법. 공부도 마찬가지네. 선을 닦자면 교학부터 제대로 익혀야지. 경판을 새기고 닦고 옮기는 일이 다 공부네. 일하면서 부처님 말씀 한자 한자 잘 새기면 그게 잘하는 공부인 게야. 자, 어서 부지런히 움직이세. 그 경판들 옮겨놓고. 예. 고된 작업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사람들의 불만은 늘어갔지만은 의처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 없이 간경 사업에 매달린 채 지칠 줄을 몰랐지요.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강원에 나가 천태학을 강의하는 한편 틈이 나는 대로 속장경의 목록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속장경 4740권의 총 목록을 수록한 이 유명한 저서가 완성된 것은 속장경이 막 편찬되기 시작한 1092년의 일이었습니다. 의천의 나이 38세요 수계의 나이 24세 되던 그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 홍보되면서 온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제스님 계시오? 니시온지. 귀법사 주지 현응이란 사람이요. 아, 예. 어서 오시지요. 네, 잠깐 들어가겠소. 귀법사, 고려 초 화엄종의 고승 균여대사가 창건한 사찰이었으니 귀법사 주지 현응은 균여대사의 종풍을 잇는 화엄종 승려였습니다. 네, 대사께서 저술하신 교장 총록은 잘 보았소. 그렇습니까?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더이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 송이니 거란이니 할 것 없이 외국 고승들의 장소는 빠짐없이 죄다 실었더구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데 어찌해서 우리 고려 고성들의 저술은 단 한 권도 보이질 않는 것이오. 우리 귀녀 대사께서 저술하신 장소만도 10부가 넘는데 어찌해서 단 한 권도 싣지 않으셨단 말이오. 이거는 우리 귀법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 무시를 하다니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은 소승, 장소를 수집하고 장경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죠. 본래의 부처님 법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경전은 제외시켰습니다.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비롯해 선종사에서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모두 배제시킨 까닭도 여기 있죠. 경, 율, 론 3장을 비롯해 부처님 말씀을 주석한 장소들만 실은 겁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하고 우리 규녀 스님께서 지으신 장소들은 어째서 속장경 목록에서 제외된 것이오? 원효와 의상 스님 같은 큰 스승이 떠난 지 오래라. 우리 고려에 이르러 정법의 맥이 거의 끊어지게 됐지요. 소승, 선대의 여러 스님들께서 남기신 저수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그 학문이 정교하지 못하고 시야가 좁은 데다 억설이 너무 많습니다. 근본을 놓치고 치마를 쫓다 보니 그 이치가 변통이 없어서 만약 이런 저술들이 후대에 전해진다면 자칫 불도를 어지럽힐까 싶어 소승 고려 선대 스님들 저술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뭐이? 학문이 정교하지 못하고 이치가 변통이 없다. 지금 우리 규녀 대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두고 봅시다. 네, 오늘 받은 모욕은 반드시 되갚아 주리다. 교장 총록을 보고 찾아온 귀법사주지 현응은 의천의 말에 더욱 화가 난 채 방을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현응이 그렇게 가버리고 잠시 후 의천을 찾는 임기척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소승 수계이옵니다. 들어오게. 소승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요? 그래. 요즘 공부는 잘 돼가는가? 그게 공부가 잘 안 되옵니다. 소승 화두를 잡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화두를 잡겠다고? 예. 소승 정예사로 가서 담진 스님 밑에서 잠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담진 스님께서는 허락하셨더니? 아직 뵙진 못했지만 무작정 찾아볼 생각입니다. 급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 듯 싶으니. 나 내일 회경전에서 있을 건데 장경회 준비로 마음이 바쁘니 그 문제는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세. 제자 수계로부터 느닷없이 정회사로 떠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심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의천은 별다른 기색 없이 간 대장경회를 핑계로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대골 회경전에선 속장경 간행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열리게 됐는데 고려 속장경 간행을 기념하기 위한 간 대장경 법회가 왕실 회경전에서 개최되던 날 사부 대중이 모인 가운데 장경 사업을 주관한 흥왕사 주지 의천 스님이 법문을 마치고 법좌를 막 내려오려 할 때였지요. 마침 법석에 앉아있던 가지산문의 선승 하길 선사가 느닷없이 일어서더니 의천 스님을 불러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대사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소이다.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 동안 애써 모으신 장소들을 부처님의 일대 시교에 엮어 편찬하셨으니 이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이같이 큰 일을 해내신 분이시니 그 답변도 훌륭하겠죠. 뭐가 궁금하신지요? 네, 우연히 대사께서 지으신 교장 총록을 보았소이다. 그렇습니까? 속장경의 목록을 보니 우리 선종의 전적들은 단 한 권도 실리지 않았더이다. 어찌된 까닭인지. 소승 따로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같이 분류를 해둔 겁니다. 듣자하니 대사께서는 우리 선종의 전적들을 비난하고 무시한다 하더이다. 해능선사의 육조 탄경까지 신랄한 일이 있다 하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소승 어느 종파고 어느 종단이고 따로 구별해서 염두에 둔 적은 없소이다. 어떤 종파건 단지 그 종풍이나 수행 방법만이 다를 뿐 그 종지에 있어서는 똑같은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럴진데 소승이 어찌 감히 한 종을 들어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겠소이까? 소승, 부처님 시교에 벗어난다 싶은 전적들은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대사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마침 그 말씀 잘하셨어. 그리 입으로만 부처님 시교를 운운하시면 대사의 생각이 제 아무리 옳다 해도 어느 누가 선뜻 믿으려 하겠소. 실증을 보여주셔야죠. 과연 대사의 생각이 옳은지 이 중의 생각이 옳은지는 여기 계시는 사부대중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 여기 선체 움직이지 않고 저 불단에 놓인 촛불을 꺼보겠소. 부처님 시교를 그리 잘 하시는 대사께서도 물론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야 어렵지 않습니다. 좋소. 자, 잘들 보시오. 가지산의 선승 하길은 말을 마치자 곧 불단을 향해 섰지요. 그리고는 촛불을 향해 온 전신의 힘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바람 한 점 없이 잘 타고 있던 촛불이 이내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곧 꺼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자, 대사께서도 능히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어디 보여주시죠. 나머지 저 한쪽 촛불은 대사께서 끄십시오. 그러지요. 그때였습니다. 하길의 요청을 선뜻 수락한 의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법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불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이내 나머지 한쪽 촛불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대사께서는 지금 사람을 능멸하는 것이요? 여기 계신 사부대중께서 이미 다 보고 들은 일이 아니요. 자신과 대상을 움직이지 않고 촛불을 끄기로 하지 않았소. 그러고도 어찌 신통수를 한다 할 수 있겠소? 소승, 자신도 대상도 어느 거 하나 움직인 일 없소이다. 제가 보기엔 도리어 대사께서 대상 경계에 흔들리시진 않았는지 그게 우려되는 바입니다만. 뭐시오? 신통수를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입니다. 대체 신통수는 익혀 뭐에 쓰시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촛불을 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앉은 채 신통력을 부려 초를 끄고 향을 켜면 그런 뒤엔 뭘 하시겠습니까?
불단에 초를 밝히고 향을 붙이는 일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거하고 같은 일. 소승 신통수를 익힐 시간에 몸소 걸어가 초를 밝히고 향을 켜겠소. 불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옵시다. 대사의 생각이 옳을지 그럴지 두고 봐야 알 일. 여기 계신 사부대중이 그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요. 바로 그때였지요. 신통수를 보였던 가지산의 선승 하길이 회경전을 훌쩍 나가자 그때까지 법석을 가득 메우고 앉아있던 대중들이 하길을 따라 우르르 떼지어 몰려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하길을 따라 회경전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처는 실망한 채 속절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 의통 스님, 소승, 어찌하면 스님의 뜻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소승 뜻을 빌치기엔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듯하옵니다. 대중이 모두 떠난 뒤 의처는 착잡한 심정으로 텅 빈 회경전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수계가 혼비백산한 얼굴로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스님! 하하, 절밥 먹은 지 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경망스레이 절집 예법을 모른단 말인가? 예? 먹물옷 입은 중이 그리 뛰어다니면 되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나 스님, 영명사에 계신 태후마마께서 조금 전 세상을 떠나셨다 하옵니다. 소승 장자를 받는 즉시 급히 달려오는 길인데 영명사는 속히 오시라는 상감마마의 어명이십니다. 마마께서 돌아가셨단 말인가? 1092년 고려 속장경이 간행되기 시작한 그해 9월 의천 스님의 어머니 태후 이씨는 평양 금수산의 영명사에서 호련히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영명사 풍광이 좋다 하기에 이곳을 찾으려고 몇 해를 별렀던고 하나 이제 아침의 강산은 슬프게 변하고 있으니 풍광이란 도시 내 마음에 달렸는가 하노라. 영명사에서 어머니 인예태우께 제를 올린 뒤 의처는 둘째 형 선정과 함께 부병루에 올라 가을빛 짙은 대동강 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종도 못 보고 이렇게 갑작스레 가실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국청사 일로 몹시 마음을 쓰셨다네. 예부 상소를 비롯한 대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를 올리지. 현화사에선 교장각 보수를 내세워 중수불사를 재촉하지. 조정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내 의천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 국청사 불사를 중단시켰는데 그 일에 몹시 마음을 쓰셨던 모양이네. 모든 게 소승의 불찰입니다.
의천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리 좋아하셨는데. 전하, 외람된 말씀인 줄은 나옵니다만 소승 주상 전하께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탁이 있으시다니 어서 말씀해 보시오. 소승 흥왕사를 떠날까 하옵니다. 아니, 흥왕사를 떠나다니 그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이신가? 국청사 일 때문이요? 대신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는가? 아닙니다. 속장경 간행불사는 현화사 교장각에서도 돕고 있고 이제 소승이 없어도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소승 조금 지친 탓도 있고 그동안 교장각에 매달려 미처 돌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 흥왕사를 잠시 떠나 있고자 하는 겁니다. 윤허해 주시옵소서.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인가? 전라도 승주 땅 서남사로 가볼까 합니다. 서남사. 선종 9년 1092년 9월 어머니 인예 대후의 죽음을 맞게 된 의천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영명사에서 돌아오는 즉시 급히 행장을 꾸렸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 수계이옵니다. 들어오게. 예. 그만 앉으시게. 아침이고 또 무슨 인사인가? 영명사엔 잘 다녀오셨는지요? 잘 다녀왔으니 자네하고 이리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스님, 어딜 가십니까? 나 잠시 흥왕사를 떠나 있을까 하네. 예? 흥왕사를 떠나신다면은 하면 어디로 가시옵니까? 그건 자네 할 바 아니고. 소승도 함께 가는지요? 이번엔 나 혼자일세. 아우면 그래, 자네 생각은 아직도 여전한가? 담진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 아직도 여전한가 말일세. 예. 담진 스님께서 송광산을 떠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가? 예. 지리산 쌍계사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로 찾아가시게. 자, 난 지금 곧 떠나야겠네. 자넨 좋은 때 떠나도록 하고, 나 한 가지 걸리는 건 자네한테 아무 도움도 못 줬던 걸세. 아무쪼록 좋은 스승 만나 부디 견성성불하시게나. 스님을 찾아뵈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내 일러줘도 소용없을 거네. 이제 날 만나기 어려울 거야. 자네가 견성성불에 돌아오기 전엔 내 다시 자네를 만나지 않을 거네. 스님. 어머니 인예 대후가 세상을 떠난 후 그해 가을 선종 임금의 윤허를 받고 흥왕사를 떠난 의천 스님은 전라남도 승주군 조계산 기슭에 위치한 백제의 고찰 서남사로 내려가 오랜 집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2년여 가까이 두문불출한 채 천태사 교의주 3권과 신집 원종 물류 22권 등 천태와 화엄 관계 연구서들을 저술하면서 틈틈이 지관 수행을 닦는 동안
서남사 도량엔 의천에 대한 무수한 소문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처사는 무엇인가? 보아하니 문반집 자제 같으신데 이 절엔 어쩐 일로 오셨는고? 설마 삭발 출가하러 온 건 아닐 테고. 예, 선친께서는 이번 외랑을 지내셨는데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과거 공부를 위해 소생을 이곳으로 보내셨죠. 그러면 공부나 열심히 하실 일이지. 여긴 무슨 일로 들어오셨는고? 소생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못인 줄 그리 잘 아는 사람이 왜 남의 방을 몰래 기웃거렸는고? 예, 여기 스님들 말씀이 주지 스님께서 흉측한 병에 걸려 밖을 통 나오지 않는 거라 하시옵기에 소생 궁금함을 못 참고 이렇게 와본 것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흉측한 병에 걸렸다. 그래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 흉측한 병인 줄은 소생 모르겠습니다만 모습이 좀 이상하시긴 하옵니다. 2년여 동안 서남사에 머물면서 두문불출한 채 요사체 밖을 나서지 않았던 의천은 마침내 따뜻한 봄이 되자 문을 활짝 열고 나와 가장 먼저 도량 내에 있는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터에 나와 무심코 물을 떠마시던 의천은 문득 돌웅덩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한동안 망연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이 어느새 백발로 하얗게 새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검던 수염하고 머리카락이 이처럼 하얗게 새다니. 내 너무 오랫동안 책에 매달린 탓인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허탈한 웃음을 웃고 섰던 의천은 이내 도량을 한 바퀴 휘 둘러볼 요량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마침 천불각 뒤로 막 돌았을 때였습니다. 허허, 또 이 처사 아니신가? 거기서 뭘 하시는고? 주지 스님. 이런, 이 벽에다가 왜 낙서를 이리 하셨는가? 스님께서도 제가 그저 낙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낙서가 아니면 부처님 모습이라도 그리셨던가? 예, 스님. 소생 부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알아보시지요? 그래. 그러고 보니 정말 부처님 그리셨구만. 그러시면 스님께서는 소생이 부처인 것도 보십니까? 응? 자네가 부처다? 어떻게 해서 자네가 부처라 하는고? 법화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까? 모래 위에 부처님 불자만 그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의 마음을 내면 곧 부처가 된다 이러지 않았는지요. 소생 벽에다 부처님 상을 그렸으니 이미 부처가 아닙니까?
이 보통 법기가 아니구만. 맞네. 자네 말이 전부 옳아. 자네가 부처님일세. 때 진작 자네 같은 제자를 두었더라면 톡톡히 사는 재미가 났을 거네. 소생, 지금까지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사온데 이제야 비로소 참된 스승을 만난 듯합니다. 소생, 스님의 제자가 되어 곁에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네 뜻이야 좋네만. 집안 어른 허락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스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님 허락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죠? 먼저 어머님 허락 받아오시게. 소생, 당장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꼭 허락을 받아 돌아오겠습니다. 문반집 자제 계응이 집을 향해 부랴부랴 떠난 뒤 서남사 도량의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의천 스님의 방을 두드리는 2명의 선객이 있었지요. 소승이 이 절에 주지요만 다 저녁 때 어떻게들 오셨소이까? 오래전부터 이곳 서남사의 돌다리가 유명하다기에 찾아왔습니다만 막상 와보니 그저 왜소하기만 한 외나무 다리가 아닙니까? 스님께서는 왜소한 외나무 다리는 보면서 돌다리는 보지 못하는 모양이요. 대사께서 돌다리를 말씀하시니 그 돌다리는 어떤 것인지요? 나귀도 건너가고 말도 건너가고. 그럼 외나무 다리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건너게 하죠. 소승 익종이라 하옵니다. 스승께 제자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소승 교웅이라 하옵니다. 주지스님께 천태의 교법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부디 소승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왜들 이러시오? 어서 이러들 하시오. 늦은 저녁 서남사를 찾아와 느닷없이 땅에 엎드린 제 제자의 예를 올리는 2명의 선승 익종과 교웅. 이 2사람은 훗날 의천의 상족 제자로서 의천의 뜻을 이어 고려 땅에 천태의 교법을 널리 드날리게 되는데, 의천의 문화에서 천태 교법을 배우고자 서남사를 찾아온 2명의 선승 익종과 교웅이 제자의 예를 올리려 하자 이를 극구 만류하던 의천은 마침내 훗날을 기약하고 나서야 2사람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지요. 이들이 돌아간 후 밤새 좌선 자세로 앉아 상좌삼매에 빠져있던 의천은 이윽고 날이 밝자마자 바랑을 꾸려매고 아침 일찍 방을 나섰습니다. 서남사 도량을 나서기 전 의천은 계응이 머물고 있는 처소 쪽으로 가 잠시 인기척을 살피고는 아무 반응이 없자 내친 걸음으로 인해 서남사 일주문을 나선 뒤 지리산 쌍계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동에서 화계천을 따라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늘어선 길을 걸어 쌍계사 입구를 향하면서 감진 스님의 지난 시절 얘기를 떠올리며 의천은 새삼 아련한 감회에 젖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하필 그토록 추운 날을 택해 날 떠나보내려 했는지 내 아직도 모를 일이요. 화계장에서 쌍계사까지 10리가 넘는 눈길을 걸어갔지요. 추웠던 기억도 없고 다리 아팠던 기억도 없는 걸 보니
내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어지간히도 좋았나고. 그토록 서러운 기억만 남아있다던 쌍계사는 어째서 다시 들어가셨는가? 수계는 어찌 됐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걷다 보니 의천은 어느새 고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쌍계사 입구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마침 쌍계사 일주문을 향해 언덕길을 오르던 의천은 이제껏 보지 못한 낯선 풍경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도무지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주문 부근엔 허름한 움막들이 두서없이 무리지어 들어선 채 집을 잃은 유민들로 주위가 온통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런 풍경의 시선을 빼앗긴 채 일주문 안으로 막 들어설 때였지요. 스님! 주지 스님 아니십니까? 응? 아니, 자넨... 수계이옵니다. 절 받으시지요. 아니었어. 내 자네한테 절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네. 스님. 그래. 담진 스님께서는 계시는가? 예. 아마 명부전에 계실 겁니다. 이곳은 어찌된 영문인가? 자네 그 등에 진 건 뭔고? 예. 인근에 절이 들어서면서 집을 철거당한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사찰 장원을 붙이다가 장생고 이자를 대지 못해 집을 버리고 떠돌게 된 유민들이지요.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을 보다 못해 담진 스님께서 이곳 쌍계사 땅을 이들에게 내준 것이옵니다. 울력에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밭을 갈지요. 담진 스님께서는 절에 들어온 시주물까지 모두 내주십니다. 소승 등에 진 쌀도 절에 들어온 시주물을 내온 것입니다. 큰일 하시는구나. 스님, 가시지요. 소승이 매시겠습니다. 놔두시게. 멀쩡한 두 다리 놔두고 내 무슨 까닭으로 남의 신세를 지겠나. 천천히 일 보시게. 스님. 거의 2년의 세월이 지난 끝에 실로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 사이였지만은 수계는 의천 스님의 냉랭한 태도에 그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오려는 수계를 뒤로 하고 이윽고 쌍계사 도량을 들어서던 의천 스님은 마침 명부전에서 시식을 올리고 나오던 담진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의천 스님이 아니시오. 담진 스님 예음불 소리는 여전하십니다. 내 제때 갚지 못한 벌로 이렇게 영가들 천도하며 어머님께 빚을 갚고 있소이다. 그래서 흥왕사에 한 번 들릴 시간도 없으셨소이까? 10년 만이지요. 자자, 들어가십시다. 고려 땅으로 귀국한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된 의천과 담진. 오랜만에 만난 두 도반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긴 얘기로 그동안에 쌓인 회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비탈길이라 수레는 쏜살같이 미끄러지는데 노스님은 두 다리 쭉 뻗고 꼼짝 않는 거라. 좋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두 눈 질끈 감고 그대로 밀어붙였지요.
그 노인네 지독하더구만. 꼼짝없이 앉은 채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계셨던 모양이요. 지독한 노인네요. 담진 스님도 대단하십니다. 아, 그때 뭐 별 뾰족한 수도 없었지요. 그나저나 스님께서는 그 자변대사를 만나셨소? 그 신표의 내력을 알아내셨소이까? 자변대사를 만나 모든 의문점을 풀었습니다. 그 신표는 의통 스님의 글이었소. 소승 자변대사를 통해 의통 스님의 의발을 전해받고 중국 천태의 법맥을 얻어왔지요. 중국 천태의 법맥을 얻어오셨다고요? 하지만 소승 그 법을 펼칠 방도를 아직 구하지 못했소이다. 네, 스님께서 펴내신 교장 총록을 보았소. 간 대장법의 얘기도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다른 종파들의 반발이 심했던 모양이오만, 근데 의천 스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가 컸소이다. 소승, 그래서 스님께 도움을 얻고자 이리 찾아온 거요. 소승 같은 무지랭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닙니다. 스님하고 소승이 힘을 합치면 지금의 종파간 분쟁은 일소될 거요. 화엄과 선종, 교와 선을 일치시키는 천태의 법을 세운다면 우리 불교계의 분열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담진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천 스님, 스님과 소승의 길이 같지 않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승, 당장 눈앞의 중생을 돕기에 급급합니다. 정법을 세우는 일이야 스님의 역할이 아니겠소. 서로의 천품이 다르듯이 각자 해야 할 일도 다른 법. 소승, 마음으로나마 스님 편에 서리다. 의천 스님께서는 좀 더 큰 바퀴를 굴려주시오. 스님. 담진과 의천, 오랜만에 해후한 두 도반이 심중의 얘기를 나누는 사이 문을 두드리는 인기척이 있었지요. 주지 스님 계십니까? 들어오십시오. 진낙공 이자현 어른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이 손님이 와 계신가 본데 소생 이리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자, 인사 나누시지요. 의천 스님입니다. 의천 스님이라시면 흥왕사의 소승 의천입니다. 아, 예. 소생 이자현이라 하옵니다. 하면 스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 소식이라니요? 오늘 선정 임금께서 승하하셨던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임금께서 승하하시다니? 왕태자께서 보위에 오르시면서 몇 군데 화엄종 사찰들을 법상종에 귀속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화엄 사찰을 법상종에 귀속시키다니요? 허허,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소생 듣기론 서남사부터 귀속시킨다 하더이다. 서남사? 이는 필시 의천 스님을 몰아세우려는 인주 이시 세력의 계략일 것이옵니다. 허허, 이럴 때가 있나?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승이 서남사를 떠나야죠.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해인사로 가야겠습니다. 해인사로 가신다고요?
자, 소승 갈 길이 바빠. 이만 일어나야겠소이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지요. 의천 스님. 1094년 4월 재위 11년 만에 46세의 나이로 선종임금이 승하하고 왕태자 헌종이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자 왕태우 이시의 수렴 청정으로 나라의 정사가 저결되게 됐지요. 왕태우의 세력을 배경으로 인주 이시 세력이 다시금 득세하게 됐으니 현화사를 중심으로 한 법상종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그 여파가 서남사까지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담진 스님을 만나기 위해 지리산 쌍계사를 찾았던 의천은 둘째 형 선종임금이 스가했다는 뜻밖의 비보를 듣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쌍계사 산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왕의 죽음으로 몹시 상심한 채 산을 내려오던 의천은 그만 길을 잃고 한동안 만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요. 때마침 나타난 수계의 도움으로 산문 어귀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 길로 조금만 가시면은 화계장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 길이 눈에 있구만. 고마워. 소승, 스님께서 서남사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면목이 없어 그동안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 찾아왔어도 날 만나긴 어려웠을 거네. 자, 그만 들어가시게. 해인사로 가신다는 말씀 사실이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게. 스님. 쌍계사 산문 어귀에서 수계와 해진 뒤 의천은 그 길로 화엄종찰 해인사로 들어가 사운당에 머물면서 매일 강원에 나가 강의를 하며 하루도 쉼없이 강하게 몰두했습니다. 화엄종과 대립관계에 있던 법상종 관련의 주석서 간정 성유신론 단화를 저술한 것도 그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이 무렵 사운당을 찾아든 나이 어린 객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신가? 기응아닌가? 소생들어 어머님 허락을 받아오라 하셔놓고 어찌해서 이리 피해오셨습니까? 소생 스님 계신 곳을 찾느라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어찌해서 기다리시질 않고 소생과의 약속을 어기셨는지요? 이게 큰 잘못을 했구만. 내 약속을 어겨 여기까지 힘든 걸음을 하게 했으니 그 빚을 갚아야지. 그래, 어머님 허락은 받아내셨는가? 스님 말씀을 여쭙더니 곧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가사문이 되겠다는 결심은 여전하신가? 소생 결심은 변함없습니다. 스님을 곁에서 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빚을 톡톡히 갚게 됐구만. 자, 따라오게. 자네 그 머리에 난 긴 무명초부터 벗겨내세요. 예. 서남사에 머물던 인연으로 의천 스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그의 제자가 된 계응. 그가 바로 훗날 의천의 전법 제자로서 스승의 대를 이어 40여 년 동안 천태대법을 널리 떨쳤던 태백산인 무해지국사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헌종 원년이자 숙종의 즉위년이던 1095년 10월 해인사에 은거하고 있던 의천에게 조정으로부터 뜻밖의 직서가 날아들었지요. 스님, 계응이옵니다. 어서 나와보시지요. 조정에서 중사어른이 나오셨습니다. 중사어른께서? 중사, 궁궐의 왕명을 전하는 내시로서 의천이 전해받은 직서는 바로 셋째형 숙종 임금의 교서였던 것입니다. 우세 승통 의천 스님께서는 보시오. 그 은자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꾀하려던 폭도들이 있어 정사가 크게 흔들린 일이 있어서 예부상서 이자희의 반란을 제압하고 원신 궁주 한산후는 국변으로 유배됐으나 병약하신 주상께서 제서를 내리시어 신에게 선의를 명하시고 옥자를 물러나심에 두세 번 사양했으나 이를 거역지 못하고 내 미천한 자로서 용상에 앉게 됐소. 내 중대하고 어려운 소임을 맡게 되매 의천 스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오. 그 은자 종계에선 가지가 분분하게 갈라져서 그 폐해를 다스릴 길 없으니 우세 승통께서는 속히 개경으로 입결하시어 정도를 중흥시켜 주시오. 무슨 일인지요? 기행은 먹을 좀 갈아주게나. 숙종 임금의 교서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의천은 곧 지필목을 꺼내 임금께 설을 올렸지요. 신승 의천은 올리나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불러주심에 소승 진심으로 감사드리구나. 이미 한적한 산의 은둔에 도를 알고자 결심한 바 의명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옛날 한 지후는 엄자능에 마음을 놔줬고 위의 문왕은 관영의 지조를 용납해 주었나이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이 괴로운 정성을 살피시고 산사람으로 놔두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거듭되는 숙종 임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산사에 은둔한 채 무의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천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의천은 쉼없이 해인사 강원에 나가 몸소 번역한 경전과 주석서들을 강의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자상한 관심도 결코 소홀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놈의 무명처는 왜 이리 빨리도 자라는 거. 자, 됐네. 무명처를 벗기고 나니 이제 좀 뻔해 보이는구만. 이건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러시겠나. 스님? 의천 스님이시지요? 보살께서는? 수했네 기억하시옵니까? 11년 전 성으로 가는 배에서 배웠지요. 잉하라고 기억하시는지요? 항주에서 쇠네 아비의 시신을 화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죠. 기억하고 말고요. 해주 판교진에서 마지막으로 뵙지 않았소. 예,
쇠네, 그 이듬해 고려로 돌아오던 길로 흥왕사에 들렀지요. 그런데 어찌 뵙지 못했소? 쇠네 워낙 미천한 몸이라 딱히 나설 형편도 못 되고 그저 먼 발치서 스님을 뵙고 곧장 합천으로 내려왔지요. 그러다가 쇠네 아비처럼 종이 뜨는 통불을 만나 혼례를 치르고 지금까지 고향에 눌러 살았사온데 얼마 전 나라에서 현화사 중수 작업을 한답시고 병든 사람을 반강제로 끌고 가서는 사람이 시신으로 죽어 돌아왔지 뭡니까? 백성을 구해야 할 사원에서 불사를 빌미로 도리어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로군. 지아비가 그리 부역에 동원된 뒤로 농번기가 돼도 곡식을 거둘 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한 것이 적어 조세는커녕 부역을 메꾸느라 장생고에서 얻어쓴 곡식 그 이자도 내지를 못했지요. 그나마 옷마까지 빼앗기고 나니 쇠네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뺏기다니. 저뿐 아니지요. 법상 중에서 그곳에 거대 사찰을 짓는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 거의가 집을 철거당하고 떠돌게 됐지요. 사찰의 장원을 경작하다 장생고의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고 유민이 된 인화.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의처는 인화가 돌아간 뒤 온종일 깊은 상념에 잠긴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사찰의 장원을 경작하다 장생고의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고 유민이 된 인화.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의처는 인화가 돌아간 뒤 온종일 깊은 상념에 잠긴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어 해인사 사운당을 찾아온 과객이 있었지요. 의천, 안에 의천 스님 계시오. 아니, 전하, 주상 전하께서 여기 어인 일이시옵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밤늦게 누추한 변복 차림으로 멀리 개경에서 사운당을 찾아든 과객은 다름 아닌 의천의 셋째 형 숙정 임금이었지요. 이 먼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의천 스님이나 나나 늘 하던 짓이 아니오. 내 일이 오지 않으면 안 될 듯 싶기에 스님을 직접 모시러 왔소이다. 안 되면은 내 강제로라도 끌고 갈 생각이오. 나와 함께 개경으로 올라가십시다. 전하, 교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오. 종파 간의 분열도 심한 데다 도려내야 할 병폐가 너무 깊어서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오. 날만 새면 어사대에서 상소가 빗발치고 백성들 원성이 높으니 스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소. 어쩌겠소. 같이 가시겠소. 곧 행장을 꾸리지요. 고맙소. 고맙소 의천. 고려 숙종 2년 1097년 의천의 세수 44세 되던 해 2월 어머니 인예태후의 원찰인 개경의 국청사가 수많은 파란을 겪은 끝에 마침내 10여 년 만에 완공이 되자 의천은 3년 동안의 은거 생활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드디어 개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정사 초대 주지가 된 의천은 국정사를 근본 도량으로 삼고 교관 겸수의 종기를 내세워 마침내 오교 구산의 선교를 총섭하는 천태 일종을 계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한 뜻은 행을 일으키는 데 있는 거요. 단지 입으로만 말하신 게 아니라 실로 몸으로 행동하려 하는 거니 한쪽 줄기에 매달린 박처럼 실형이 없다면 8만 4천의 좋은 말씀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이제 천태의 회삼귀일과 일심삼관을 근본 사상으로 삼아 교단의 선교 분열을 융합하고 정도를 밝혀 올바른 불교 사상을 세우고자 천태의 일종을 계립하게 되니 어찌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이는 천태의 원돈법에서 1대4 인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국정사를 종찰로 삼아 이 땅의 사상 최초로 천태종이 개창되면서 의천 대종사의 문화에는 구산 선문의 선종 승려들과 화엄의 승려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게 됐습니다. 수많은 문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의천의 천태학 강학은 하루도 쉼없이 계속이 됐지요. 천태사교의 주석서와 화엄경, 열반경 등 300여 권을 직접 번역해서 강의를 마치는 동안 의천은 지나친 과로로 심신의 깊은 병을 얻게 되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의천은 스스로 세상과의 인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는지 단 한시도 강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식구적이라 상근잘수록 몸에 주는 게 적은 거요. 지게 청정이라 몸과 마음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도는 성취하기 어려운 법. 스님, 스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네. 앉아들 계시게. 아니 이런 스님 피가? 숙종 6년 1101년 겨울 최초로 천태종 대선이 열려 이 땅에 비로소 천태 일종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던 해, 지병이 악화돼서 극도로 쇠약해진 의천은 결과부자로 앉은 채 관심지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 누우시지요. 몹시 불편하신 듯합니다. 저 이리로 누우시죠. 네,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손님을 누워서 맞을 수야 있나? 아니, 기다리는 사람이라뇨? 마침 그때 문 밖에서 다가서는 인기척이 있었지요. 스님, 의천 스님 계십니까? 수계이옵니다, 스님.
마지막 입적을 앞두고 의천 대종사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제자 수계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공안을 삼으오이까? 온 우주법계가 다 진리요 공안인 걸 따로 뭘 말하겠는가? 법계의 말씀을 공안으로 삼아 꽃에서 여름을 보고 눈에서 겨울을 본다면 불법이 따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게, 한순간에서 영원한 절대의 참사람을 보시게. 스님, 어찌하면 되옵니까? 어찌하면 절대 참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스님, 숙종 6년 1101년 음력 10월 겨울, 고려 문왕의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나 고려 중기의 불교계를 통합하고 교관 겸수의 천태사상으로 선교의 대립을 융합해서 이 땅의 최초로 천태종을 개창했던 의천 대종사. 고려 중기의 일세를 풍미했던 대각국사 의천은 범납 36세, 세수 47세의 나이로 앉은 채 호련히 열반에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문화엔 1600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엔 묘웅대선사 교웅, 무해지국사 계응, 원경국사 낙진, 원명국사 증엄, 익종 등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배출됐으니 그의 입적 후 군신이 상복을 입는 국상이 치루어졌고 국사의 시호가 추증되니 그가 바로 고려 중기 불교계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거목 대각국사 의천이었던 것입니다.